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인구 경제 관련된 유튜버 중에 엄청난 채널도 크고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저 같은 뭐 지방에 살고 주식도 잘 모르고 학고 유튜버 그분보다 자산도 뭐 100분의 1 있을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아닌데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못 배우고 경제 관련돼서 잘 모르고 투자 관련돼서 그 전인구 소장님보다 모를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그래도 저는 그건 아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거짓으로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나중에 죽기 전에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짧고 중요한 말씀 한번 정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환율 1,500원 돼서 곧 된다 만다 2026년도 이제 곧 1,500원 뚫는다 기정사실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영상도 몇 편 또 촬영을 했었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관련 영상들이 이렇게 추천으로 뜨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부일남TV 아시죠? 부동산 읽어준 남자 엄청 대단한 부동산 쪽에서는 가장 메가 유튜버 쪽의 채널에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전인구 딱 제목에 썸네일에 환율 1,500원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분 계속적으로 예전에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노출되시고 많이 알고 있고 저도 많이 또 들어봤었고 이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어떻게 나는 또 대비를 하지? 일반 저 같은 분 뭐 또 평범한 지방에 또 살고 그냥 지방에서 사업 창업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공부를 할까 싶어가지고 쭉 듣는데 뭐지? 또 듣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계속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뭐지? 이거 맞나? 이거 몰래카메라 아닌가? 쳐다봤었던 내용들 중에서 그 한 편의 영상 중에서 제가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서학개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서학개미 혹시나 이런 환율 폭등이 되고 미국 달러를 많이 사고 국내 국장을 탈출하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환율을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서학개미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난집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이거 얼마 되지도 않고 퍼센테이지로 따져가지고도 어떤 또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얼마 퍼센트 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이거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때문에 무슨 환율이 폭등하고 뭐 그런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공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는 원인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분이 하셨고 달러를 자기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달러 환율이 폭등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잡을 방법이 이 부일랑 요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나 뭐 만약에 경제수장이 되면이라고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비법이 있냐 얘기하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본인은 허가제를 하면 될 것 같아. 허가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환전하는 거 그거를 지금 다 해주죠. 은행 가가지고 해주든 뭐 이렇게 하는데 허가로 하자. 허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요즘에 뭐 국민연금이 그쪽으로 막 한다고 그러죠. 이제 막 환율 폭등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여기를 뭐 어떻게 투자를 뭐 어떻게 저쩌고 막 하는데 아니 그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 특히나 개개인분들 직장인 근로자 같은 자영업자분들도 제가 일부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의 돈을 당연히 회사랑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차곡차곡 내 노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돈인 거죠. 그 돈을 이 환율 방어를 잘못한 국가라든지 정부라든지 관련된 기관 그쪽의 장들이 잘못한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왜 국민들의 내 노후 마지막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나이 특히 저희보다 어린 후배들 이 2030 청년들이 도대체 그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국민연금 파산한다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분은 또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환전하는 것을 허가로 한다? 허가? 국가가 대통령이 다 이렇게 허가하는 걸로 해? 여기가 우리가 자유경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 아닌가요? 대한민국 개돼지들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이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걸 허가를 해야 된다. 제가 좀 말이 꼬여서 말도 안 나오는데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환율 방어할 수도 있다. 서학개미의 일부 영향 때문에 환율이 폭등된다. 아니 돈을 많이 확정 재정으로 돈을 풀고 지원금이나 뭐 계속적으로 나눠주고 국채도 많이 발행하고 미국 달러 통화량 발행하는 거 속도보다 대한민국 원화가 더 몇 배나 더 높다는 지금 뉴스 기사라든지 그 팩트 체크 그냥 쉽게 다 알 수 있는 우리들 내용에서 얼마 전에 IMF와 정부 그 위에 있는 정책 위에 있는 고위 관료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내용도 뉴스 기사에 뻔히 나오는 거죠. 확장 재정
얼마 전에 지원금 퍼줬던 거, 그게 승수 개념으로 막 이러는 게 저한테 결론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 크게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발전하는데 의미 없는데 풀었다. 이런 걸 인정했다는 인터뷰도 있단 말이죠. 큰 효과 없다라고 나왔고, 올해도 최대 역대 최대, 내년에도 역대 최대 예산에 지역 예산도 퍼주고, 지역 화폐도 퍼주고, 기본 소득도 해주고, 기본 대출도 해주고, 공기업, 정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기업을 죽이는 대신에 막 악법들. 다들, 기업은 기업대로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기업들하고는 얼마 전에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달러 가지고 다 풀어. 기업들 달러 가지고 저 원자재 사야 되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다 풀어. 너희들 때문에 지금 꽁꽁, 너희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안 도는 거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원화가 같이 폭망하고 지금 환율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악법들을 막 쏟아내고 있고. 아니, 지금 원화는 더 많이 풀고 있고, 더 많이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원화같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모든 역량, 정책,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이번 정부, 이번 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 아닌가요? 환율 올라가는데 저는 핵심적인 이유들은 이분이 이 영상에서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돈을 지금 마구마구 막 풀어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금방 인터넷 같은 데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예전에 남미 나라에 있는 아르헨티나도 그랬었고, 지금도 뭐 어디 나라가 확장 재정한다 그러면 완전 그 나라 망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지? 이놈의, 그러니까 이 표를 위한 포퓰리즘이 문제 아닙니까? 돈을 마구마구 푸는 게 문제고, 당연히 원화가치 떨어지고,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일반적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뻔할 뻔짜로 다 지금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월급은 그대로거나 조금 올라봤자 물가 상승 대비해가지고 월급 오르지도 않는데, 쓸 돈은 많이 나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일반적인 내가 지금, 월급쟁이로서, 자영업자로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로서 내가 조금 더, 이런, 점점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내가 지금 해지할 수 있을까? 재산적으로 좀 자산 가치를 올리고 현금 흐름을 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 그쪽에 뭐 어쩌고 계속적으로 성적이 좋고 뭐 계속적으로 많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투자 관련돼서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다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나도 저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면서 내 지금 자산을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대부분의 대한민국 99%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코인을 투자한다든지 미국 주식 한다든지 뭐 ETF 한다든지 관련된 금은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그럼 이분 얘기대로 정부가 다 통제하고 허가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큰 정부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정부가 다 허가제도, 지금도 집 사는 것도 정부 허가, 지자체 허가 받으라 그러죠. 일부 위에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아니, 그럼 달러 환전하는 것도 국가가 허락하고, 그럼 이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다 허락해야 되고, 모든 걸 그럼 정부가 통제하고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혼도, 이혼도, 취업도, 자녀 출산도 다 이제 자영업 창업 같은 것도 다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아니, 원화가 기축통화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화는 그냥 대한민국에 쓸 뿐이지만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기축통화죠. 그러니까 원화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풀어가면서 다른 나라의 화폐들 대비해서 달러는 약세를 하는데, 인덱스가 말이죠. 아니, 대한민국 원화는 그보다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속도보다 원화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외국에서 봤을 때, 야, 저 안 되겠다, 물론 금리 문제도 있겠죠. 금리가 뭐 미국 금리보다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할 가치가 없고 외국인들은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간다. 이제 얼마 전에 일본도 올렸죠. 내내도 돌린다 그러고. 그럼 머니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머니들이 빠져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면 더 이제 주가는 박살나고 환율 더 완전히 더 개박살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우리가 약간 1.75%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이 금리를 또 올리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막 1000조니 2000조니 얘기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돈을 또 빚을 또 누가 받습니까? 대부분이 정부, 자기들이 더 부담되는 거죠. 또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조금 더 올리면 허약한 밑에 있는 영세 기업에 있는 사장님들, 빚을 많이 있는 이분들도 완전히 타격하면서 완전 도미노처럼 그냥 다 무너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위험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그러면 낮추고, 이 현 기조대로 저금리로 더 낮춰야 된다. 더 낮춰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또 금리를 낮추다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벌어지니까 미국, 저 외국이나 다른 데서 우리나라 투자, 금리 그거 조금밖에 주지 않는데 그걸로 야, 그거 하겠냐? 해가지고 다시 돈이 더 빠져나가면서 또 이것대로 국장이 완전 무너지고 환율은 더 폭등시키고 우리나라에 돈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불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이 게임 용어라 그러는데, 가불기에 지금 걸린
상황이 딱 대한민국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이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도대체 왜 그쪽 뭐 정부나 지금 뭐 현재 있는 저쪽에 여당에서 뭔가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될 겁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돈을 막 마구장창 지금 풀고 막 여기저기 다 풀어가지고 막 다 지원해 준다 그러고 다 공짜로 해준다 그러고 다 뭐 해준다 그러고 그 확장 재정 지금은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예산을 더 긴축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기업들이 살아나야 내수가 살고 고용이 살고 이게 전체적으로 살아야지만 거기 먹고 사는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이런 직장인들 일반적인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거기에 월급 받아가지고 내수 또 지역에 집 사고 소비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업자들도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지 내수가 살고 또 기업들이 열심히 잘 돼야지만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거 아닙니까? 아니 정부 너희들이 달러를 버냐? 야, 정부가 너희들이 달러 벌어? 기업들이 벌잖아.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잘 운영되고 지금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또 관세 완전 다 망쳐놓고 말이죠. 관세를 기업들이 가서 했습니까? 아니 지금 이번 정부가 가가지고 미국과 완전 관세 완전 폭망해가지고 매년 몇백억 달러씩 줘야 되고 전체 뭐 3,500불인가 뭐 달러가 여기서 나가게 돼 있고 외국에서 다 봤을 때 야 저 한국 이번 정부 들어오니까 완전 기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악법들을 엄청나게 만들었네. 그러면 내가 저기 가가지고 기업 활동? 내가 저기서 한국에서 돈 벌려면 안 되겠는데? 다 빠져나와. 기존에 있는 진출했던 거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빠져나가면서 이게 전체적인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진단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 암에 걸렸는데 후시딘 막 바르면 낫습니까? 그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원인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말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한다거나 사각개미 탓을 한다거나 아니 지금 1,500원이 뉴노멀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지금 또 아까 달러를 환전하는 걸 허가를 해가지고 아무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와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누구를 저격한다 이렇게 하려는 제가 그런 상황이라든지 제 위치라든지 제가 그 사람보다 부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투자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원초적으로 이거 정말 문제 아닌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를 흔드는 이런 여기 도대체 자유 경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무슨 저는 허가제 국가가 다 통제를 해야 되고 국가가 뭘 다 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환율 방어에 쓰고 이것을 하는 사람의 이게 정상적인 본인의 진짜 우러나오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무언가 압력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 게임기 중에서 이렇게 전기통하는 거 거짓말하면 연예인들 그거 나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물어봤을 때 진실이 아니냐 이혼 숙력 캠프 이런 데도 나오죠. 그거 해가지고 딱 하면 거짓이면 그냥 전기 나온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 하면서 원인 자체를 이상한 데로 돌리려는 좀 이상한데? 라고 했던 그 인터뷰 영상을 보고 제가 오늘 쭉 이렇게 그냥 정리 일부분 했고 제 생각을 같이 복합적으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해야 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달러 기준으로 내 자산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 달러 기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480, 1,500원이다. 그러면 가만히 내 돈이 있는데도 달러 기준으로는 자산이 떨어진 거죠. 와,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실물 자산으로 그걸 해놔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비상금 몇 달치 비상금 당연히 내 통장에 넣어놔야 되겠죠. 과소비를 금지하고 나 말고도 이미 과소비 금지하라고 했는데 내수 관련돼서 야, 너 때문에 다 돈 안 쓰면 누가 내수 살리냐 하겠지만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 말고도 돈 쓰려는 사람도 쓰도록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 소득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소비 지출 이게 바로 과소비인 거죠. 하면 안 된다. 없어지는 돈들 있잖아요. 특히나 전세 사시는 분들 영상 잘 보셔야 됩니다. 전세 부동산 끝났다 이제 지방 끝났다 대구 인구 소멸도 되고 폭탄 입주 폭탄 때문에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 슬슬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죠. 전세 가격이 점점 오르고 그 매물이 씨가 말라갔네. 지방도 슬슬 올라가고 있다. 내 집 마련은 했기 때문에 필수 중에 필수. 아니면 대출 받아가지고 저쪽에 괜찮은데 지금 내가 미리 안 살더라도 주거와 투자를 분리해서 저쪽에 미리 하나 사두고 거기 대출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충당하면서 기다리든지 내가 나중에 들어갈 때까지 또는 전세 끼고 일단 사두고 놨다가 상급지 쪽에 내가 나중에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전세 내줄 돈 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정도 어느 정도 크고 학교 보낼 때쯤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실거주 한다가 이 정도는 내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저축해서 모으고 이 돈으로 아까 이 원화로만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열심히 재테크 투자 공부해서 주식 하시든지 금 관련 종목들을 공부하시든지 국장 쪽에 저는 주식 잘 모르지만 그쪽에 최대한 해가지고 저평가 된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잘 해두시든지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조금씩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잘 해놓으셔야 된다. 저는 내년에 1,500원 환율 시대는 당연히 온다.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더더더 오른다. 버는 돈은 비슷한데 나가는 돈이 더 커지면 점점 돈 모으기가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히 그렇게
다 이미 100% 확정된 미래입니다.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뭐 한다?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원인과 진단이 있고, 제대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이상한 허무맹랑한 저런 주장에 우리가 속지 말고,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에 빠지지 말자라는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한민국 경제위기 99%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곧 닥쳐온다. 대비하는 사람들만이 저는 곧 생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에 있는 관료들이 얼마나 똑똑해야지만 이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지금이 아닌가, 작금의 이 위기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하면서 오늘 제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